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약도 26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공로라는 의미의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로라는 의미의 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공로라는 의미의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 또는 공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는데 끼친 업적을 얘기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이고요. 공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공훈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사태,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태에서 업적을 나타낸 것을 얘기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공훈이라는 말을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확대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업적을 세운 것을 얘기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전체 사회 또는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철학사조를 얘기합니다.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통상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역성혁명이 이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정도의 큰 일을 한 뒤에 공을 따져서 상을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예를 오랫동안 수련함으로써 내적으로 쌓인 힘을 얘기하는데요. 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에서 확대돼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도전이 있어도 그거를 잘 견뎌내고 처리할 수 있는 경험 또는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국가 유공자라고 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바치거나 또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면서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을 국가 유공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 한국어에서는 국가 유공자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민주투사라든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보다는 자신의 어떤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가 유공이라는 범위 안에 현재는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역시 염두에다 두고 단어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공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즉 개인적인 욕심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될 한자는 소자가 되겠는데요. 끄다 라는 의미의 소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끄다 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등을 끄다와 같은 스위치를 오프하다 라는 의미도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죽이다, 사라지다, 그런 의미, 사라지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라는 점을 염두에다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소멸되다 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을 불난 것을 끄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소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등불 같은 그런 라이트, 밤에 라이트를 오프하다 그런 뜻이고요. 소실되다 라는 것은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 지진,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라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황에 대한 전달하는 말, 근황을 알려주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풍이라는 것은 레크레이션을 위한 나들이를 얘기합니다. 취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나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다 라는 뜻이죠. 없었던 일로 하기 때문에 소급효가 나타납니다. 즉 계약을 이날하고 시간이 쭉 지나다가 오늘 취소했을 경우 이 효과가 이날로, 계약했던 날로, 약속했던 날로 소급한다.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만든 물건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물건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죠. 원래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라는 말은 고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잘 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해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쓰일 때는 어떤 계약 관계를 마무리하다, 끝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현 상황을 수비하는, 지키는 그런 형태의 태도를 나타낸다. 또는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외자가 되겠는데요. 바깥이라고 하는 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발음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자는 단모음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이중모음이라면, 중모음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오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 이렇게 해서 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는 단모음,
발음인데 한국인도 이 단모음으로 외자를 발음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자를 굳이 어렵게 발음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에라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우에를 빨리 하시면 왜 이렇게 되죠. 왜 해서 이 외자를 단모음으로 발음하시기 어려운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외자 발음을 못하실 확률이 99%입니다. 한국인도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자를 발음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단모음으로 외자를 발음하는 거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에라고 이걸 빨리 붙여서 발음을 하면 왜가 되죠. 이 왜를 왜로 발음을 해도 다 통합니다. 단지 이제 특별히 이 철자를 불러야 될 때는 오, 이라고 따로따로 발음을 해서 이게 왜가 아니고 이런 왜죠. 이런 왜가 아니고 이 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 있습니다. 자, 왜를 선생님이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왜와 왜는 다르죠. 왜는 단모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동안에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는 이중모음이니까 당연히 입술 모양이 바뀌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와 왜는 같은 발음으로 인식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이라는 의미의 외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할 때 뭐뭐 왜 뭐뭐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왜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왜는 그것 이외에 추가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외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나들이가 업무상 나들이일 수도 있고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나들이, 즉 소풍일 수도 있는 거죠.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이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의외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라는 뜻이고요. 외할머니 하면 엄마의 엄마를 얘기합니다. 야외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가서 들로 나가다 라는 뜻인데 요 야자가 들이란 뜻이죠. 그러나 꼭 들판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고 산으로 나가도 되고 강으로 나가도 되고 바다로 나가도 야외로 나간 거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간주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류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제 외교의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내외간이라고 하면 부부 사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 내외하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내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격식을 차려서 거리를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외하다는 누구와 누구 사이, 난 모르는 남자와 여자 사이 또는 성인 남자와 여자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외하다라는 말은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 유교를 바탕으로 하던 사이에서는 여성이 자기 가족 이외의 남성, 성인 여성이 자기의 성인 남성을 만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발생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